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사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서는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산술적으로 우리가 평가한다면 대략적으로 뭐가 예측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해 들어가면 되니까 하여튼 행정사 실무법은 저와 함께 하시면 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행정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행정사법의 크게 제1장 총칙. 우리가 이론에서도 많이 총칙과 제2장 행정사 자격과 시험, 제4장 업무신고와 관련돼서 제4장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행정사의 지도과 감독, 그 다음 제7장 법칙, 그 다음에 벌칙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의 벌칙 부분과 연결되는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15페이지 기본 교재를 본다면 우리 3번 테마로 해서 행정사의 금지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행정사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금지행위, 여기에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금지행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금지행위가 있었죠.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행정사의 금지행위가 대표적으로 이것도 한번 산술적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잡아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이런 유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2차 답안지를 한번 구성해 둘 필요가 있죠. 행정사에 무슨 행위가 있다? 바로 금지행위라는 게 있어요. 금지행위에 대해서 약속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행정사의 금지행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러면 행정사의 금지 의무를 약속하라. 그럼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목차는 첫 번째 어떻게 잡아 들어가라? 의의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금지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의 금지행위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놓고 행정사의 금지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술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이제 결어를 우리가 잡아가면 되겠죠. 자, 행정사는 어떠한 금지행위를 대고 행정사는 어떠한 행정사 무엇이며 행정사에 대해서는 총칙 부분 제1장을 우리가 좀 준용을 해서 우리가 적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란 무엇이며 행정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2장 2번으로 가서 행정사의 금지행위 대표적으로 기본 뭐가 있어요? 금지행위는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가 있어요. 등록증을 대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가 있다라는 대여 금지 의무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행정사의 대여 금지 의무. 특히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시험 없이 딴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동강을 들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대단한 분들이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늘 이야기했던 우리가 법무사라는 게 있어요. 법무사가 있고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파이가 있다면 법무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소송 변호사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와 관련, 행정사의 절차 관련 우리 업무에 대해서 둔 게 그러니까 요 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파이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는 시험을 직접 봐서 직접 시험을 봐서 딴 사람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사는 또 1차, 2차도 있고 2차, 1차 변호사도 1차, 2차 시험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로스쿨로 가서 많은 문제가 표단을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사라는 것도 행정사 자격증도 대표적으로 1차와 2차화라는 게 있어요. 그 어렵게 따서 이 어렵게 딴 사람들 필기시험을 봐서 딴 사람들은 그만큼 행정사 자격이 그만큼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행정사는 지금은 시작은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우리 행정사도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약간의 전망이 있는 자격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 어렵게 따서 등록증을 대여해주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무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중입니다. 이중 수임 검지 의무가 있죠. 수임 검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 수임. 자, 두 가지 업무를 양 당사자의 이중으로 수임 검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중 수임 검지 의무가 탄생하게 된다면 우리 행정사의 업무가 공정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중 수임 검지 의무가 탄생하게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업무 행위. 자, 부당 업무 유치 행위 검지입니다. 자, 부당하게 유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유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 금지 의무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 업무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행정사 업무 범위 일탈 금지죠. 행정사는 뭡니까? 우리 행정의 절차에 대한 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일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 금지 의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때로는 일탈이 필요하다. 안 돼요. 업무에 대해서는 일탈 금지 의무가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 이임 거부 금지 의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업무에 관한 이임 거부 금지 의무. 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이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사의 거부 금지 의무. 그러면 우리 행정사의 금지 행위와 관련돼서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이중 수임 금지 의무, 유치 금지 의무, 일탈 금지 의무, 이행 거부 금지 의무.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금지 행위를 이렇게 서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결론은 자기가 항상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우리가 작성해 줘야 돼. 그러면 행정사의 금지 행위를 약술하라. 그러면 자기가 철저하게 의 부분과 행정사의 금지 행위 종류들을 마다 반드시 숙지해 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3번에 대해서 행정사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요거는 제4장 행정사의 권리 의무 책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별표 하나 넣고 뭐예요? 한번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기본 교재 15페이지를 보면 목차 미리 보기에서 뭐예요? 행정사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종류만 우리가 써놨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이중 수임 금지 의무, 부당 업무 유치 행위 금지 의무, 행정사 업무 범위 일탈 금지,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한 이임 거부 금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5페이지 간단하게 우리가 뭐예요? 도표로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는 이임받은 업무에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실 수행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실 수행 의무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성실 수행 의무. 우리 민법에 갖다 대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겠죠. 성실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 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업무에 관한 이임 거부 금지 의무.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이임을 거부할 수 없다. 세 번째 금지 의무가 있네요. 자, 이중 수임 금지 의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임을 받아 지급하는 업무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임받은 행위. 다만 당사자 협정이 동의할 때, 양쪽이 동의할 때는 뭐 한다? 제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중수임 금지 의무와 관련돼서 우리 실체법, 즉 민법에서는 뭡니까? 자기계약 쌍방들이 금지 의무와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는 하나의 맥락이 되겠죠. 행정사 업무 범위 일탈 금지 의무. 일탈 금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민원 사무 처리장에 개입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 일탈 금지와 관련돼서는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부당 업무 유치 행위 금지 의무. 행정사 의무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이임을 유치하는 행위. 자,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가 나오고요. 업무 표리부, 업무 처리부 작성, 보관 의무가 탄생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사의 권리,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업무 처리부 작성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작성, 보관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 의수 의무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사는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사전교육 즉 실무교육이죠. 실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며 손해배상 책임,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놨고 이 의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금지 행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 5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등록전, 대여 금지 의무, 자 이중 수인 금지 의무, 그다음에 유치 금지 의무, 일탈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이임 거부 금지 의무. 요 5가지를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금지 행위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일탈 금지 의무, 이임 거부 금지 의무 여기에 대해서 5개를 싹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사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약설하라. 이것도 우리가 크게 본다면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약술 문제가 3문제 나오면 그 적어도 약술 문제 각각 15점 이상은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15점 맞춰줘서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일단 45점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술에서 한 많이 얻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15점에서 20점을 맞춰서 15점 맞춘다면 60점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논술에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술 문제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 주셔야 돼요. 논술과 관련돼서. 논술에 대해서 논술 문제에 대해서는 논점을 못 맞추면 감점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약술 문제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기본 교재와 관련돼서 우리 행정사의 금지 행위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비밀 금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게 있죠. 비밀 엄수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 다음에 신부님도 대표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듯이 우리 업무상 알게 된 것을 누설할 수 없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4번 테마를 간단하게 우리가 잡아놨어요. 그러면 행정사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약설하라. 그러면 4번의 테마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놨어요. 기본 교재는 몇 페이지? 16페이지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행정사의 자, 약설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크게 우리가 부각될 건 없지만은, 그래도 행정사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약설하라. 그러면 기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우리가 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비밀 유지 의무, 개요를 우리가, 선생님, 저는 의의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의의를 잡기 싫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잡을 수도 있어요? 바로 개요를 잡아둘 수도 있어요. 개요를 잡아나갈 수도 있죠. 어떤 되도록이면 서론이라는 것은 좀 빼달라는 겁니다. 서론. 우리 서론이라는 것은 국어가 아니거든. 우리가 국어 논술문 했을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약설 문제에 대해서는 미갈식이라는 거죠. 미갈식이라는 거예요. 미갈식이 우리 결론은 이 미자가 꼬리 미자가 돼요. 결론은 이제 미 끝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 미갈식이 쓰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갈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갈식이라는 것은 의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논점을 제시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의 바탕에 대한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제시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어라고 잡아놓고 그러면 논점에 대한 논지 개요 이렇게 이제 논지 개요라고 적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찍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사의 비밀 유지 의무 대표적으로 의의를 잡든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비밀 유지 의무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가 하나 탄생하게 된다. 의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차를 우리가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잡아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교재 16페이지를 보면 목차 미리 보기에서 비밀 유지 의무의 비밀 엄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위반 벌칙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목차 미리 보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미로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목차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의의를 우리가 잡아들어 의의를 우리가 잡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의의.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 엄수의 범위. 그러면 비밀 유지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가? 비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세 번째 결론은 어떻게? 위반의 비밀 유지 의무의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위반의 효과라는 이런 의미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목차를 잡아갈 수 있고 목차 잡는 것은 일단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잡아갈 건가? 앞으로 시나리오를 자꾸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 유지 의무 뭔가? 그럼 세 번째 결론을 잡을 수도 있고 범위 위반의 효과 대표적으로 이제 벌칙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벌칙 이렇게 잡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행정사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그러면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비밀 유지 의무란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 과거죠. 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달라는 의미로서 거기에서 이제 개념을 하나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목차보다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 유지의 범위는 어떻게 잡아줄 건가? 그 위반의 효과로서 벌칙은 어떻게 될 건가? 좀 이따 이제 벌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행정사의 비밀 유지 의무 약설하라. 한번 이것도 하나 테마로 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5번이죠. 5번. 자, 다섯 번째 유제로서 약설하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네요. 자,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뭘 잡을까요? 첫 번째 그러면 업무 처리부 작성의겠죠. 그러면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약설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사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써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업무 처리부 작성의 업무 처리부 작성 내용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작성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작성 내용, 작성 범위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이렇게 목차를 잡아갈 수도 있겠죠. 세 번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 처리부 작성,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작성 위반에 대한 효과. 그러면 자기가 뭡니까? 굳이 우리가 요건 효과를 잡는다면 일단은 업무 처리부란 무엇이라 하며 업무 처리부의 작성의 내용, 즉 요 작성의 내용 범위라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법화에 갖다 대면 업무 처리부 작성의 요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업무 처리부 작성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될 건가라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전개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업무 처리부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간단하게 한번 써주고 업무 처리 작성의 어떤 범위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1년
전화번호를 적어줘야 되고 이인받은 연월일을 우리가 적어줘야 되고 이인받은 업무의 개요가 무엇인지라는 걸 우리가 써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액을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다섯 번째는 그 이민의 주소, 누가 이임을 했는지 이민의 주소와 성명을 우리가 적어줘야 되고 그 밖에 뭐다 이임받은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적어준다면 이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처리부 작성 위반의 효과로서 저 벌칙은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한다면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도 좋은 답안이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6페이지 업무 처리부의 다음 각호 사항을 적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번호? 예, 일련 번호. 두 번째 뭐예요? 이임받은 연월일. 세 번째 이임받은 업무의 개요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보수액을 우리가 적어줘야 되고 이임받은 주소와 성명.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밖에 이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적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문제의 패턴을 해서 저희가 한번 답안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것. 한번 이 답안의 목차는 본인이 한번 적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적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행정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첫 번째 뭐예요? 의, 개요를 우리가 잡고 업무처리부의 작성의 내용, 범위는 어디? 6가지를 한번 숙지해 놓고 거기에 대한 위반의 효과, 곧 벌칙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한번 구성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 이제 17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행정사의 벌칙. 자, 행정사의 벌칙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벌칙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벌칙. 그래서 행정사의 벌칙을 약속하라. 이거는 이 행정사의 벌칙과 관련돼서는 이 권리 의무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 문제로 나왔다. 어떻게 나왔다? 우리 대표적으로 6번과 관련돼서 6번 이런 테마로 해서 약속하라. 자, 행정상의 벌칙에 대해서 약속하라. 참, 이 문제도 우리가 참 암기 사유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4번, 6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한번 철저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 4번, 6번과 관련돼서는 정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답안을 구성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잡는 게 좋아요? 자, 행정사의 벌칙에 대해서 간단한 의의를 좀 써줘야 되겠죠. 개요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벌칙의 태양. 그럼 두 번째 벌칙에 대해서, 벌칙에 대한 벌칙의 태양에 대해서, 벌칙의 종류는 어떻게 종류가 있는가. 그래서 종류라는 걸 잡아놓고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는 벌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형벌과 관련돼서 행정형벌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죠.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 자, 행정형벌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예요? 벌금이죠. 벌금. 벌금에 대해서. 여기는 행정질서벌은 바로 가태료가 있게 됩니다. 가태료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 약속해 줄 거는 대표적으로 양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양벌 중에는 벌칙의 종류에서 그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벌 규정은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행정형벌에서만 적용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형벌과 관련돼서 행정형벌의 종류는 첫 번째 3학년 1반이라고 해요라고 그랬어요. 3학년 1반. 그럼 3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학년 5반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그 대표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행정형벌은 이렇게 3학년 1반, 그 다음에 1학년 5반. 그러면 요 5반은 500이라고 생각해요. 5천만 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500만 원짜리가 있고 대표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게 우리가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행정질서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해 두고만 벌칙의 종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예요? 결론은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는 거. 이 결론은 스스로 독자적인 어떤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행정사의 벌칙에 대해서 약속을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그렇게 이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문자의 우리가 제목을 적어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벌칙의 종류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양벌규정.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벌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예요. 그러면 3학년 1반 3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학년 5반 5반은 1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걸림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어떤 사유를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유를 적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행정사 벌칙에 대해서 약선 문제 공부를 공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 교재 우리가 7페이지를 본다면 목차 미리 보기 크게는 이제 벌칙의 종류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의 벌칙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도표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몇 학년 1반? 네, 3학년 1반.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봅시다. 1번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을 업으로 하는 사람, 행정사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강한 벌칙을 받아야 되겠죠.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행정업을 한다. 이거는 뭐다? 벌칙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 확인증에 대했던 금지에 위반하여 신고 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한 행정사의 일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그러면 행정사 등록증에 대여 금지 의무 거기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업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를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 다음에 벌칙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번에 업무 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업무 신고해줘야 되겠죠. 비밀 엄수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세 번째, 업무의 정지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으로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첫 번째, 행정사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해서 자, 1항에 따른 보수의 어떤 명목으로 임의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 거부를 받지 못한다를 위반하여 임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 거부를 받는 사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자,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임을 거부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임을 거부한 사람. 세 번째, 당사자 또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 임받은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한한다. 그래서 이중금지 의무에 위반되면 바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네요. 네 번째,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자,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 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 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항.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네요.
다섯 번째, 행정사의 업무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의 업무에 이임을 유치하는 행위, 유치 행위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이임을 유치한 사람. 그러면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대표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한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선언. 이거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네요. 1학년 5번은 세 개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제한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한과 5개. 그래서 요 2개, 3개, 5개. 요 내용들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벌 규정이 뭐냐? 빌려준 자나 빌려받아서 업무를 하는 자는 똑같이 처벌한다. 이게 대표적인 무슨 규정이 한다? 양벌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벌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은 적용이 없고 행정형벌에는 적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벌 규정은 행정사의 사무직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해서 36조의 위반 행위를 하여 그 행위죄를 벌하는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가한다.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결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라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양벌 규정은 대표적으로 어디? 행정형벌에만 적용이 있다. 자, 행정형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3개. 3학년 1반, 1학년 5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2, 3, 5 여기에 대해서 벌금이고 대표적으로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에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죠.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죠.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 행정사 사무소나 행정사무사, 행정사 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뭐예요? 유사한 명칭을 행정사 이렇게 이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짓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입 검사를 방해 거부 기피한 사람은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표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3개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업무 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사실을 하는 것.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요 1번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실시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아니한 행정사는 대표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는 대표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업무처리부 업무처리부와 관련돼서 업무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러면 첫 번째 의의를 잡아야 되고 업무처리 작성의 내용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약속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위반 효과는 벌칙. 아까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처리부 작성과 관련돼서 위반의 효과를 우리가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의의와 관련돼서 내용과 관련돼서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반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과태료와 관련돼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위반의 효과로서 한번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처리부 작성의 위반, 보관의 의무에 대해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한다면 업무처리부 작성과 관련돼서도 아주 좋은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이 부과 징수한다. 그래서 과태료와 관련돼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행정사의 벌칙에 대해서 약속하라. 다시 한번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벌칙의 종류로서 크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다. 행정형벌은 뭐다? 3학년 1반, 1학년 5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해서 5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양벌 규정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행정형벌에만 적용이 있다. 그래서 이 행정사의 벌칙에 대해서도 한번 아주 이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의 벌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제1장 정치, 그 다음에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업무신고, 행정사의 권리 의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벌칙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행정상법은 뭡니까? 사법은 크게 1장부터 8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특히 4장과 8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거. 그러면 행정사법과 관련돼서 조문 자체에서 크게 우리가 봤고요.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행정사 실무법, 행정사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사법의 유죄 문제들을 우리 간단하게 여기에는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유죄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